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강의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 그 중에서도 비상교과서의 수학 익힘책,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의 문제 해결 강의 영상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 복소수 알파 베타가 있어요. 나와 있네요. 알파는 3 플러스 2i라고 얘기했고, 베타는 2-3i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둘은 켤레 복소수라는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진 않아요. 그냥 각각 따로 존재하는 복소수인데 질문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알파 바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이 구조의 특성상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그냥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알파는 3 더하기 2i, 베타는요 2-3i고요. 더하기 베타는 2-3i였고요. 베타는 이렇게. 그리고 알파바는 3-2i였겠죠. 계산해 볼게요. 저기서 이제 i가 없는 거 곱하면 6이 있고요. 2 곱하면 마이너스 6i 제곱이니까 플러스 6이 있겠습니다. 계산해서 12가 있고요. i가 있는 건 마이너스 9i와 플러스 4i가 있군요. 그럼 마이너스 5i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여기 이렇게 i가 없는 건 6이 있고요. 여기는 플러스 6i 제곱이 될 테니 마이너스 6이 되어서 플러스 6과 마이너스 6 사라졌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i가 있는 거 마이너스 4i와 마이너스 9i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i가 있겠네요. 총 계산하면 12에서 자 마이너스 5i 마이너스 13i 마이너스 18i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기 중엔 5번 보기가 답이 되겠군요. 그럼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k-1x 더하기 k 플러스 1은 0이다. 얘가 중근을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판별식이 0이라는 것이 있겠죠. 자, 판별식 b제곱, 그러니까 k-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a는 1이고 c는 k 플러스 1이니까 이게 이 결과가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전개해 볼게요. k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2k가 있는데 뒤에 마이너스 4k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k 되었고요. 전개하면 이제 상수항은 1인데 뒤에 빼기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만족하는 k를 구해야 되겠군요.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겠어요. 그럼 이제 근해 공식이 넣을 거고요. 이 부분이 2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표현될 수 있죠. 이런 마이너스 3을 우리가 흔히 이제 b-라고 부르는 거죠. 바로 짝수 근해 공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3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더하기 3에서 x는 3 뿔마 루트 12네요. 루트 12는 2 루트 3 되겠죠. 그래서 답은 3 뿔마 2 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약간 휘어져 있는데 그냥 조정하지 않고 그냥 할게요.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약간 삐뚤어 되어 있는 듯한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2차 식을 복소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하시오.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4라는 이 식을 원래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유리수 범위 안에서의 인수분해는 불가능한데 복소수 범위 안에서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해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하면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는 0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억지로 추가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2차 방정식 풀이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이 나오고 나면 자, 답이 만약에 알파 베타가 있다. 그럼 알파랑 베타를 답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x-알파, x-베타 꼴로 우리가 억지로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처럼 이제 x제곱의 개수가 2였다라면 이렇게 2를 곱해주면 이 식이 그러니까 만약 얘가 이것의 이 두 근이 알파 베타 나왔다라면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얘는 0이다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해버리고 나면 얘가 x에서 그 두 근을 빼는 구조로 인수분해가 억지로 될 수 있다. x제곱 개수가 만약에 1이 아니라 2 같은 게 있다면 나중에 이걸 곱해주면 이 식이 얘처럼 인수분해되는 것으로 우리가 억지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알파 베타는 어떻게 구하나요? 네, 2차 방정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무조건 답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 근의 공식으로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8, 4, 30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4분의 3 뿔마 이 안에가 이제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23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23i 이렇게 근이 구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3 플러스 루트 23i 또는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3i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는 0으로 했을 때 이 두 개의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으로 확인이 되었으니까 나와 있는 여기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라는 이 식은 x에서 얘네들을 각각 뺀 것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답을 그렇게 가지니까. 그러니까 x에서 4분의 3 플러스 루트 23i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3i를 뺀 것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근데 이대로 보면 이제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얘처럼 2로 만들어줘야 두 식이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2를 곱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답은 얘가 되겠군요. 지금 확인해 볼게요. 네. 자, 그리고 나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1x 더하기 2는 0. 이것의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두 근이 말이죠.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다른 근은 2알파다. 이렇게 두 개의 근을 한 종류의 문자로 나타낼 수 있게끔 힌트를 줬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a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은 이렇게 두 개의 근 그리고 이런 개수 사이에서의 관계식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구하는 걸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에 대한 얘기죠. 두 근의 합은요 더하니까 3알파인데 이 문제에서 구해놓으면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3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두 근의 곱은요 여기서 이 둘의 곱이니까 2알파 제곱인데 여기서 이제 두 근의 곱이 a분의 c 하니까 여기서 이제 2가 됐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파에 대한 값을, 알파라는 값을 구하는 게 가능하겠는데요. 알파 제곱이 1이 되죠. 그러면 알파는 1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a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알파가 1이면요. 이게 0이 되는군요. 죄송해요. 여기죠. 알파가 1이면 이게 3이 되는군요. 그러면 이만큼이 1이어야 될 테니까 a는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알파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3 나오려면 이게 마이너스 1이어야 하니까 a가 0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알파 값에 따라서 a는 2하고 0 두 개의 수가 나올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나면 다음 문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시 이면지를 좀 교체할게요. 요즘 이 강의를 찍는 시점엔 코로나를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이걸 나중에 예전엔 코로나를 이렇게 난리였지 라고 옛날을 회상하듯이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얼른 오면 좋겠어요. 자, 안 물어보셨죠? 자, 여기 5번입니다. 2차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3kx 더하기 9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b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흔들렸어요. 제가 책상을 좀 흔들었나 보네요. 죄송. 이것의 그래프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라고 물어봤어요. 이것이 k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다라는 말이 이제 일단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위로 블록할까요? 아래로 블록할까요?
그렇죠. 아래로 블록하죠. 근데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y는 fx라는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한 번밖에 안 만났다는 얘기예요. 교점이 하나였다는 얘기죠. x축은 y는 0이라는 선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두 그래프 사이의 교점이 하나였다는 얘기는 fx가 0과 같다 해서 만들어진 이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였었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여기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3kx 이거 fx 쓰는 거예요 지금. 더하기 9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b는 0. 이것이 실근이 한 개. 그러니까 중근을 가졌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얘를 가지고 세운 판별식이 0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다?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판별식이 0이다. 한번 써볼까요? 그럼 이제 짝수 판별식 써볼게요. b-의 제곱 a-3k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9k 제곱 빼기 2k 더하기 b입니다. 이게 0이다 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접한다? 그러면 둘 사이의 교점이 하나다. 그 얘기는 얘와 y는 fx와 y는 0이 같다라는 그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다. 그래서 판별식 0이다. 근데 이게 어떻다?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k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정리해서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할 때에 a와 b 값을 구하면 땡이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a제곱이 있고요. 뒤에 이제 a제곱 없네. 자, 일단 곱의 2배. 그러면 마이너스 6ak가 있고요. 이거 전개하면 자 9k제곱이 있는데 뒤에 9k제곱 빼기가 있으니까 사라졌겠습니다. 여기 뒤에 맞아 볼까요? 그럼 플러스 2k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b가 있어요. 이게 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이걸 k 기준으로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쭉 보세요. k에 관한 몇 차식인가요? 네, 그렇죠. 1차식이죠. 1차식. 그러니까 우리가 k를 기준으로 k가 있는 거 그리고 k가 없는 거는 0 이렇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때 이 각각의 값이 0이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a나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볼게요. 이게 k는 마이너스 6ak와 2k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a 더하기 2k 이렇게 1차항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나머지 a제곱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때 얘가 얼마다? 0이다. 얘가 얼마다? 0이다. 그래야 k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0 나와야 되니까 a는 이게 2여야 되겠네. 마이너스 2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a는 3분의 1 됐고요. a가 3분의 1입니다. 9분의 1 빼기 b가 빵이니까 b는 9분의 1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답을 잠깐 확인해 보고요. 자, 맞고요.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6번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직사각형 PQRS의 두 꼭지점 PQ는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 그래프 위에 있다. 그래프에 있다. PQ는. 그리고 QR은 x축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직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 안에, 이 간격 안에 직사각형이 내접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자, 무엇을 최대값이냐면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한 문자에 관한 2차 식에 대해서만 최대 최소 같은 걸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둘레를 한 문자에 관한 2차 식으로 나타내 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자주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 설정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 이 둘레를 한 문자에 관한 2차 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기본 단위로 할 것인가, 어떤 것을 기본 문자로 할 것인가를 정해봐야죠. 자, 잘 보세요. 이 직사각형도 이 2차 함수처럼 y축에 대해서 대칭일 겁니다. 그때 그 대칭에 의해서 나뉘어진 요 가로의 반토막, 요거를 이렇게 A, 제가 A라고 해본 거예요. A라고 쓴 겁니다. 요 반토막을 미지수로 정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믿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A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A라고 해보면,
자,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되겠느냐? 2a가 되는 거죠. 둘레를 나타내야 되니까 가로와 세로를 나타내 봐야 되겠죠. 세로는 여기 잊어보세요. 점 S의 좌표를 보십시다. 점 S의 Y좌표가 세로일 테니까 점 S의 X좌표가 A입니다. 그럼 Y좌표는요. 이게 점 S의 X좌표는 이제 A겠죠? 여기 0에서 A만큼 오른쪽으로 온 거니까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해서 나왔겠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 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여기 점 S의 Y좌표가 세로의 길이가 될 테니까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게임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둘레의 길이는요? 둘레의 길이는 가로 더하기 세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의 2배를 한 게 되겠죠. 근데 보세요. A에 관한 몇 차식이 되었나요? 2차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2차식의 최대값 같은 걸 구할 수 있겠죠. 참고로 여기 A의 범위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A는 일단 간격이니까 0보단 크겠죠. 그리고 아무리 커도 얘보단 짧을 거예요. 요 길이가 현재 지금 3인 거죠. 그러니까 A는 3보단 짧다라는 범위의 제한이 있겠습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2a 제곱이 있고요. 다음에 더하기 4a 있고요. 18이 있어요. 얘의 이제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니 이걸 완전 제곱식 걸로 바꿔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2 뽑아내면 a제곱, 얘는 마이너스 2a 됐고요. 밖에 더하기 18 있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반의 제곱 1 더하고 1 빼고 빼기 1은 밖으로 나가서 더하기 2가 됐겠군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a, 얘의 반,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0 되어서 최대값은 20, 답은 20이 됐고요. 그때의 a의 값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의 답은 20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7번입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7번 문제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자,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볼게요. 2차 함수 fx가 있대요. fx는 2차 함수래요. 그러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y는 fx라는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fx라는 그 2차 네, 죄송해요. fx라는 그 2차식을 직접 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자, 일단 가부터 볼게요. f3-x와 f3 플러스 x가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데요. 자, 3을 기준으로 x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의 함수값과 3을 기준으로 x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뭔 의미를 갖겠는가? 네. 바로 뭐냐면 대칭 축이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힌트였다. 이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아래로 블록하건 x는 3, 위로 블록하건 x는 이렇게 3 이렇게 있으니까 같은 간격만큼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두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이겁니다. 같은 간격만큼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함수값이 서로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x는 3이 대칭 축이었다라는 거죠. 다음 x값의 범위가 2에서 6일 때 2 이상 6 이하일 때 최대값은 8,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라는 힌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x범위가 2 이상 6 이하일 때 최대값은 8,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랬죠. 이 문제 좀 많이 짜증나는 문제네. 이제 이거저거 가정을 해놓고 경우수를 다 따져봐야 되는 문제네요. 자, 그리고 fx는 y는 4x-2 이거와 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이 실근을 하나만 갖는다는 것이죠. 즉 이것이 중근을 갖는다.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fx를 구한 다음에 그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따져볼까요? 일단 대칭축의 방정식이 3이잖아요. 그 y는 a 곱하기 x-3의 제곱 더하기 이게 y 꼭지점의 y좌표 뭔지 모르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k라고 해볼게요. 이 나를 이제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2 이상 6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제한된 x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어요. 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아래로 블록했다면요. 이렇게 x는 3에서 x는 2부터 한 칸 왼쪽부터 x는 6까지 이렇게 3칸 오른쪽까지 이만큼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꼭지점에서 최소값 나오고 6에서 최대값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위로 블록했다면 x는 3에서 한 칸 왼쪽 x는 2에서 3칸 오른쪽 x는 6까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어서 이때는 오히려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x가 6일 때 최소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바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서 해봐야 돼요.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그랬다라면 자 이런 모습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x가 3일 때 최소값 나와요. 여기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k는 10이 되는 거고요. k가 이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그래서 이제 식이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은 8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x가 6일 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x에다 6을 대입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y는 6 대입하면 여기 이제 3 제곱하면 9a 빼기 10.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여기에서는 8이 나왔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볼게요. 이 경우에 그러니까 a가 양수인 경우에 요 최대 최소에 대한 힌트를 가지고 2차함 수식을 구했더니 그게 a 자리에 이제 2가 대입되는 거죠. 2 곱하기 x-3의 제곱 빼기 10인 거예요. 이제 최종 관문이 남아있죠. 얘랑 접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얘는 이제 4x-2 같다. 요 식이 중근을 가는지까지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겁니다. 최종적인 fx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 볼게요. 2x 제곱 마이너스 6x 2 곱하니까 마이너스 12x인데 얘 때문에 마이너스 16x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3, 3, 9, 2, 18 빼면은 8이에요. 얘가 넘으면 더하기 10이 되겠습니다. 는 0 이렇게 있어요. 맞나? 3, 3은 9, 2, 18 네 그렇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x 이렇게 여기서 2로 나누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5는 0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중근을 갖지 않아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여기에서 이제 a가 0보다 큰 상황에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상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랬다라면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가 3일 때 최대값 여기서 얘기했던 최대값 8이 나왔겠죠. 그래서 처음에 y는 여기 이제 2차 함수 우리가 이렇게 구체시켜 놨는데 꼭지점의 y좌표가 a가 이렇게 위로 블록한 상황이라면 8 그러니까 k가 8이었겠죠. a 곱하기 x-3의 제곱 더하기 8까지 식이 구체화되었고 이 경우에는 최소값이 x가 6에서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이너스 10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x에다가 6 대입해 보면 y는 6 대입하면 3의 제곱 9a 더하기 8 근데 그게 마이너스 10이었다 이거죠.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로 좀 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구한 fx는 a에다가 마이너스 2가 대입된 마이너스 2 곱하기 x-3의 제곱 더하기 8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4x-2라는 이 1차 함수와 접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마지막으로 해봐야 되겠죠. 얘가 중근을 가는지를 알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2x 제곱 곱의 2배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더하기 12x 근데 얘가 넘어오니까 얘는 더하기 8x가 되겠습니다. 3, 3은 9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18 얘는 마이너스 10이네요. 얘가 넘어오면 여기는 마이너스 8 되겠습니다.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에서 바로 보이네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 게 맞단 말이죠.
즉 우리가 찾던 fx는 바로 여기서 구해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만큼이 우리가 찾던 fx인 거죠. 이제 뭘 구해야 합니까? 그 fx가 x축이랑 만나는 그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 문제 생각보다 복잡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y는 이거 전개를 해볼게요. 제가 마이너스 2x 제곱 여기 곱의 2배니까 더하기 12x 3, 3은 9, 마이너스 18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죠.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y에다가 0 대입해 봐야죠. 여기 이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10이 있고요. 양변 마이너스 1을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x-1, x-5로 되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x축과의 교점을 구해보면 x가 1일 때, 5일 때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0과 5,0이 그 x축과의 교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대칭축이 x는 3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칭축이 x는 3이다.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최대차수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일단 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대칭축이 3이라는 것까지만 식을 구체화시켜 놓고 여기서 a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를 나눠서 이 최대차수가 나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다 구해봤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 그 식이 y는 4x-2라는 1차 함수와 접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을 통해서 둘 중에 어느 게 우리가 찾는 fx인지를 구했다. 그런 다음에는 여기서 묻는 질문, 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보게 되었다 이겁니다. 답은 1,0, 5,0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풀어본 문제 중에 이게 제일 어려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8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면지를 좀 교체해 봤고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2점짜리네요. 엄청 쉬운가 보다. 그죠? 자, 4차 방정식을 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2x제곱 빼기 3x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4는 0 얘기했어요. 4차 방정식이긴 한데요. 일단 고차 방정식은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답을 풀어야 하죠. 답을 구해야 하죠. 얘는 이제 인수분해를 하긴 할 건데 봤더니 이 반복되는 부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적어서 a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2x제곱 빼기 3x를 말이죠. 얘는 그럼 이제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는 0 됐습니다. 그럼 뭡니까? a-2의 제곱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그 이제 a에다가 다시 2x제곱 빼기 3x를 대입하는 거죠. 빼기 2의 제곱은 0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이제 얘가 0일 때 x값을 구하면 땡이겠군요. 인수분해 해볼까요? 2x제곱 빼기 3x 빼기 2는 0. 2xx, 21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x는요. 얘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얘 때문에 x는 2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중근이겠네요. 예, 제곱으로 해서 나온 근이니까 말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도 좀 중요해요. x 세제곱 개수가 1인 3차식이 있대요. 그걸 이제 fx라고 했어요. fx는 그러니까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식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f0이 10이라고 얘기했고요. 다음에 f1과 f2와 f3이 다 a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실수 a의 값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처음 보면은 이 힌트에 대한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문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경험해 놓는 게 좋아요. 이 힌트를 분석하는 게 관건인데요. 얘가 만약에 a가 0이라면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러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세 근이 1, 2, 3이 될 테니까요. 근데 얘가 0이 아니라 a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잘 보세요. 이 a를 넘기면 fx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거죠. f1 빼기 a가 0인 거고요. a를 넘기면 f2 빼기 a도 0인 거고요. f3 빼기 a도 0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마치 fx 빼기 a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있다고 할 때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이 뭐가 있다?
1과 2와 3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의 세 근이 1, 2, 3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잘 보세요. 얘는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식이에요. 그리고 a는 그냥 상수에 불과합니다. 얘는 몇 차 방정식이 될까요? 3차 방정식이 되겠죠. 보세요. fx-a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1, 2, 3을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이니까 x-1, x-2, x-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의 식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x 세제곱, 그러니까 3차항의 개수가 현재 1이지 않습니까? fx가 x 세제곱으로 시작하니까 때문에 여기에 다른 수가 곱해질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즉 이만큼이 얘처럼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fx 알 수 있죠. fx는 마이너스 a만 넘기면 되겠죠. x-1 곱하기 x-2 곱하기 x-3 마이너스 a 넘어가면 더하기 a가 됐을 거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뭐였나요? a를 물어봤죠. 이때 선생님 a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아직 써먹지 않은 힌트가 있죠. f0이 1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x에다가 0 대입하면 되겠네요. f0은요. 0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즉 곱하면 마이너스 6인데 더하기 a까지 했더니 그 결과가 10이 나왔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럼 뭐 a는 16인 걸 알 수 있겠군요. 답은 5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분 이거 필요하신 문제만 그 문제 해설하는 동안만 보시면 돼요. 다 보실 필요는 없겠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4x 빼기 2는 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i를 붙여가지고 15제곱한 거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뭔 소리야? 일단 얘의 허근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적어도 허근의 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풀어야 돼요. 이 3차 방정식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 이상의 방정식의 풀이는 무조건 인수분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얘는 이제 어떤 인수분해를 써봐야 되겠는가? 인수정리를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x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넣어봐서 상수항의 약수 중에 하나를 넣어봐서 0이 되는 그런 x값을 찾아내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x에다가 제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는 1 빼기 3 더하기 4 빼기 2에서 0 나옵니다. 그 얘기는 나와 있는 이 3차식이 말이죠.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 부분 어떻게 구할까? 바로 조립제법으로 구하는 거죠. 1,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2. x-1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에 1을 대입해야죠. 그럼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빵 됐습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미 하나의 근이 나왔고 그게 이제 1인 거죠. 여기서 이제 x는 1이 근으로 나왔죠. 여기서 나머지 2개의 근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허수일 겁니다. 얘가 두 허근을 갖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일 거라는 거죠. 물론 그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결국 구하고 싶었던 건 이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만 알아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의 합만 알아도 된다는 거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여기서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거는 쉽게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니까 2분의 2, 1 곱하기 i네요. 즉 i의 15제곱을 현재 묻고 있는 게 돼버린 거죠. i의 4제곱이 1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제곱까지 하면 12제곱. 근데 거기에다가 i가 세제곱 더 곱해진 거죠. 이게 1일 테고 i 세제곱이 곱해진 거죠. 그럼 i 세제곱은 또 i 제곱에다가 i 곱해진 거잖아요. 마이너스 1 곱하기 i니까 답은 마이너스 i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볼게요. 둘레의 길이가 42고 대각선의 길이가 15인 직사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이웃하는 두 변이니까 가로 세로를 구하라는 얘기겠군요.
여기를 뭐 제가 여기서 x라고 해볼게요. 둘레, 이걸 이제 y라고 할 수도 있지만, 둘레가 42라고 했으니까, 가로, 세로 더한 게 21이었겠죠. 그럼 이제 여기는 21 빼기 x가 되겠습니다. 근데 대각선의 길이가 15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15라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x를 구할 수 있겠는가? x를 구하면 요 둘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가능하죠.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되겠죠. x의 제곱에다가 21-x의 제곱을 더한 게 15의 제곱, 즉 225가 됐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전개하면 x제곱 x제곱 더하니까 2x제곱이 됐고요. 곱의 2배 마이너스 42x, 21 제곱하면 441입니다. 225 이렇게 있고요. 넘겨서 빼시면 2x제곱 빼기 42x 빼면 얼마인가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6 됐고요. 여기는 1, 여기는 216 이렇게 나오게 됐겠네요. 자, 양변 2로 나누면 x제곱 빼기 21x 더하기 108이 되었습니다. 인수분해가 x 빼기 9, x 빼기 1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은 9 또는 12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는 x고 하나는 21-x 아닙니까? 그럼 x가 9일 때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12가 되는 것이고요. x가 12일 때는 21 빼기 12하면 여기 나머지 한 변은 9가 됐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두 변의 길이는 9와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로 세로라고는 안 했죠. 그냥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구해라. 답은 9와 12cm가 됐겠고요. 다음 문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사과를 나누어 주는데 학생 한 명당 4개씩 주면 사과가 13개가 남는데요. 이 문제를 다 읽어보신 상황일 텐데 여러분, 마지막에 묻는 게 이제 학생 수예요. 학생 수의 범위를 이제 묻는 거네요. 학생 수 제가 여기서 x라고 해볼게요. 처음에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 식을 어떤 걸 세울 수 있을까? 학생 한 명당 4개씩 나눠주면 사과가 13개 남는다. 그러니까 사과 수를 구할 수 있죠. 4개씩 나눠주면 13개가 남는다. 그럼 4x보다도 13개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과 수는 4x 플러스 13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6개씩 주면 마지막 학생은 사과를 1개 이상 6개 미만으로 받는다고 한다. 이때 뭐 x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최대값은 몇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두 번째 문장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자, 학생이 이렇게 있어요. 점점점에서 이렇게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x명이 있는데 6개씩 주면 얘까지는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애가 1개 이상 얘가 6개 미만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얘는 한 명을 뺀 사람이니까 x-1명이에요. 얘네들은 6개씩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과수에 관한 식을 세워볼 수 있는데요. 사과의 개수는 얘네들한테 x-1명한테 6개씩 주고 제일 적을 때는 그거보다 1개가 더 있을 때가 제일 적은 거고요. 사과의 수는 여기 얘네들한테 x-1명에게 6개씩 주고 마지막 얘가 6개 미만, 그러니까 얘가 5개씩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개씩. 그게 이제 가장 많을 때의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사과수를 x로 나타내야 뭐 x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위에 그걸 얘기해 주고 있었죠. 이게 이제 4x 플러스 13이었던 거죠. 우리가 얘를 풀면은 x의 범위 구할 수 있겠군요. 이거 좀 정리해 보면 6x 마이너스 5가 됐고요. 여기는 6x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얘를 풀고 얘를 풀어서 겹치는 범위를 답으로 하면 x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얘를 풀면은 2x가 18 이하니까 x가 9 이하다라고 알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는요, 2x가 14 이상이니까 x는 7 이상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둘 겹치는 걸 따지니까 x는 7 이상 9 이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인원은 9명이다 라고 알 수 있게 되겠군요. 이제 해설과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면 해설은 6개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해가 이거를 갖다가 6 곱하기 x-1 더하기 6보다 미만이니까 이렇게 식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과수라는 건
자연수로 나오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미만이라는 얘기는 얘보다 하나 적은 거 이하다라는 식으로 세울 수 있겠죠. 그렇게 세워도 의미가 같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과수가 이게 이 대상이 사과수가 아니라 어떤 실수 혹은 유리수가 가능한 범위였다라면 이 식으로 풀어야 했겠죠. 그랬다라면 왜냐하면 6개 미만이라고 할 땐 5개를 받는 게 아니라 5.999개를 받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식을 세우면 안 됐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2차 부등식이 나와 있네요. x제곱 빼기 2 곱하기 a 플러스 1x 더하기 a 플러스 1.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의 해가 모든 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의 해가 모든 실수. 항상 이 식이 성립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군요. 특수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은 그림을 항상 그려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y는 얘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이 있을 때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항상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만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x축이 있으면 이 2차 함수식이 2차 함수가 이렇게 x축 위에 떠 있거나 y는 0이 이제 x축이죠. 또는 이렇게 x축이 있으면 만나는 것까지만 괜찮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느냐 하면 둘 사이에 교점이 없거나 하나라는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같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더하기 1 x 더하기 a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없거나 하나다. 교점이 없거나 한 개니까 이것은 실근이 0개 또는 한 개다 라는 특징을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얘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판별식이죠.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b-의 제곱, 엄밀히 말하면 여기 마이너스까지 붙은 게 b-지만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b-제곱은 마이너스 ac. 이게 0과 비교했을 때 자, 실근이 0개이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했겠죠. 실근이 1개이려면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과 같아도 됐겠죠. 이런 판별식을 세워볼 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 A의 범위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거라 이겁니다. 전개해 보겠습니다. 뭐 사실 똑같으니까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근데 그냥 전개할게요. A제곱 더하기 2A 빼기 A 더하기 A 1 빼기 1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A 곱하기 A 더하기 1 그러니까 0과 마이너스 1을 경계해서 사이값이 답이 되겠군요. 마이너스 1과 0의 사이값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이 있네요. 연립부등식. 자, 볼게요. x제곱 x제곱 이렇게 보면 되려나? 네, x제곱 빼기 4x 빼기 2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또 흐려지는구나. 여기다 놓을까? 네. 이거랑 절대값 또 흐려지네. x 빼기 a가 3보다 작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두 개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의 x가 그 범위 안에 정수 x가 두 개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a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a 범위를 구해봐라. 일단 우린 얘는 풀 수 있어요. 여기도 볼까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죠. x-7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3과 7을 경계로 해서 경계를 포함하면서 이렇게 사이값이 답으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얘는 a가 뭔지 모르니까 정확한 답을 구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a가 포함된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x-a가 자, 이것의 절대값이 3보다 작으니까 3과 마이너스 3을 경계로 해서 사이값으로 x-a의 범위를 추려볼 수 있고요. 셋 모두에게 a를 더하면 x는 a 빼기 3보다 크고
a 더하기 3보다 작다라고 범위를 정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정수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A의 범위를 구해볼 수 있겠는가?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죠. 이 둘이 겹칠 때 말이죠. 사실 이제 이 간격이 얼마예요? 6칸이었어요. 6칸.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 안으로 통째로 들어가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 범위 안에 얘네들이 통째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범위 안에 정수가 2개뿐일 수는 없어요. 2개보다 훨씬 많아지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가능하겠죠. 마이너스 3과 7이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렇게 걸쳐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는 얘네들은 경계를 포함하지 않았죠. 걸치고 여기 이제 A-3, 여기 A 더하기 3.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정수가 2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일로 좀 가볼까요? 또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과 7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A-3에서 A 더하기 3 해서 여기 이렇게 걸쳐서 이 범위 안에 정수가 2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각각의 경우를 따져봐야 되겠네요. 자, 이 경우에 겹치는 범위 안에 정수가 2개이려면 그 2개의 정수는 무엇이어야 할까? 일단 마이너스 3이 겹쳤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겹치고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3이라는 이 경계가 말입니다. 마이너스 2보단 크고 마이너스 1보단 작아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2여도 될까 혹은 마이너스 1여도 될까에 대한 고민이죠. 자, 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2라면 그럼 이제 그런 거 이제 따져보려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혹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 보셔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이게 마이너스 2라면 겹치는 범위는 말이죠. 마이너스 3 이상 여기가 A 더하기 3보다 작다가 겹치는 건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라면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정수는 2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같으면 안 돼요. 반면에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게 마이너스 1이라면 이만큼이 겹치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여기는 2 이상 여기는 미만 이렇게 이 부분이 겹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정수가 2개 있습니까? 있죠. 얘는 같아도 된다 이겁니다. 셈 모두에게 3을 빼면 A 범위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일단 하나의 답으로 인정이 됐겠고요. 다음에 이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범위 안에 정수가 2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6이 여기 있을 테고요. 5는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A-3이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건 우리가 얼른 알 수 있어요. 이때 얘가 5여도 될까라는 겁니다. 얘가 5여도 될까요? 얘가 5라면 5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럼 겹치는 범위 안에 정수가 2개 있겠습니까? 네. 얘가 5라면 5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네, 2개 있죠. 괜찮죠. 반면에 얘가 6이라면 이게 6이라면 6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7밖에 없어요. 이건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셋 모두에게 3을 더해서 A는 8 이상 9 미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얘가 답이 되거나 얘가 답이 되거나 2개가 다 답으로 인정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답 좀 확인해 볼게요. 네,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8 이상 9 미만 네, 이렇게 답을 결정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